네, 정경민 차장하고 이제 시장 대비 들어가겠습니다. 제가 잠깐 웃었는데 종목이 어쩔 수 없이 겹칠 때가 있잖아요. 네, 근데 앞에서 탁 해버리면 약간 맥이 빠지긴 하죠. 특히 김영민 매니저가 제 종목 잘 털어요. 네, 미리 이렇게 좀 김세게 잘합니다. 아닙니다. 좀 뭐 보는 게 좀 비슷한 것도 좀 있기도 있어서. 고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는 눈이 비슷하니까. 네, 그래서 오늘은 정경민 차장의 관심 기업부터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. 네. 겹치잖아요. 네. 그래서 오늘 공략주가 넷마블이죠. 넷마블. 네. 넷마블. 일단 정경민 차장의 시각으로 보는 넷마블은 뭡니까? 일단 투자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요즘에는 투자 자산 가치가 주가에 이렇게 투영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. 네, SK가 대표적이죠. 네, SK가 좀 대표적이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주사들도 좀 강세가 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넷마블도 그런 투자 자산들이 현재 시가총액의 한 절반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에 지금 이제 영업 가치로 볼 수 있는 게임도 좀 더해진다면은 조금 더 좀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. 네. 일단 그 강하고 좋은 IP는 없어요. 넷마블은.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횡보하고 그랬었는데 투자 자산 가치가 이것들을 채우면서 이제 기업 가치랑 주가가 좀 부양이 될 것 같은 이제 이런 자리에 좀 와 있습니다. 뭐 다른 걸 다 차치하고라도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자리가 상당히 괜찮은 자리에 있고 수급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. 일단 빅히트 상장했을 때 이제 주가가 슈팅을 좀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빅히트 떨어지면서 다시 좀 제자리에 좀 왔던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좀 모멘텀이 없고 뭐 신작 게임도 이렇게 좀 변변치 않다 보니까 주가가 정말 횡보를 오래 했었는데 이제 NC소프트의 가치, 또 빅히트의 가치, 코웨이, 또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 5조 이상 거의 6조에 육박하는 그런 투자 자산이 가지고 있는데 현재 넷마블 자산운용이군요. 네, 그렇죠. 거의 그런 급이죠. 그것도 굉장히 핫한 종목들이 많잖아요. 카카오뱅크나 또 NC소프트나 뭐 빅히트나 이런 것들. 그렇죠. 근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11조 5천억 정도 돼요. 그러면 네. 거의 절반 이상을 이제 투자 자산 가치로 깔고 있고 이 투자 자산 가치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이 게임사 이 영업 가치로만 본다고 해도 4, 5조 수준이거든요. 그럼 그것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아이디어에서 좀 착안을 했습니다. 그래서 네. 최근에는 주요 IP는 이제 세븐나이츠 이용한 이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라는 그런 게임도 좀 출시를 앞두고 있고 넷마블 하면 원래 그거 아닌가요? 그것도 있죠. 그게 이제 좀 옛날부터 모드의 그렇죠. 마블, 예 그런 것. 브루마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웹보드 게임, 보드 게임 이제 위죠. 이제 뭐 고스톱 뭐 이렇게 맞고 뭐 네, 이런 것들이 맞고. 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큰 수익을 벌어오는 이제 그런 게임은 구정 연휴가 아니었다. 다가오면 또 수혜준가요? 맞고? 그건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. 하시겠죠. 그런데 이제 주요 IP가 없다 보니까 뭐 리니지 레볼루션 뭐 이렇게 좀 타사 IP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퍼블리싱을 하는 이제 이런 게 주로 좀 있었는데 이제 좀 자체 IP를 좀 키우려는 그런 노력도 있고 뭐 혹자는 이제 텐센트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좀 루머도 있었는데 그건 아직 확인된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. 그래서 텐센트가 이제 뭐 기업 사냥에 많이 나서고 있어서 그래서 연관성을 또 제가 보기에는 IP가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이 강한 게 없어서 직접 타겟이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이제 올해 한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거든요. 그러면은 뭐 단순하게 봤을 때 한 10배 정도의 그 배수만 좀 주더라도 현재 투자 자산 가치만 하더라도 10조 쉽게 넘어가거든요. 스티브 마윈의 이제 엔트그룹이 이제 상장이 열리는 야옹에 뭐 그런 것도 이 자본시장의 경향으로 보면은 국내에 뭐 여러 가지들이 언급이 많이 되죠. 금융 자본도 그렇고 이런 IP 인터넷 내지는 게임 여러 가지 자본들의 기웃거림. 그렇죠. 네. 어제 삼성전자도 해외 이제 대규모 M&A를 이제 앞으로 추진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흐름들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넷마블. 예, 그래서 어쨌든 한 목표가 한 10만 원 후반대. 저는 빅히트의 움직임과 거의 동행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. 일단 지금 자리도 상당히 좀 좋은 자리니까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러네요. 이것도 주가는 바닥에 많이 바닥에서 이제 조금 머리 하나 든 그 정도 수준. 발가락 하나 정도네. 넷마블 들어봤고 저기 화면으로 정리된 내용 좀 나오고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오늘은 뭐 기업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준비를 하셨고 김현 매니저가 먼저 슬쩍 하시는 바람에 맥은 좀 빠졌지만 네 종목 네 종목은 사실 없다고 그랬잖아요. 보시는 시각이 겹친다는 건 그만큼 기업이 뭔가 도드라질 수 있다는 의미니까 가격 전략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요.
네,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. 자, 그러면 이제 시장 준비를 좀 들어가 봐야 될 네. 것 같은데 가장 눈에 띄는 개별제로 이건 이따가 할까요? 아니면 녹십자 랩셀? 이거 먼저 할까요? 랩셀이요? 네. 녹십자 랩셀. 녹십자 랩셀이 어젯밤에 야밤에 네, 이제 야밤에. 그 도주는 아니고. 네.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. 그러니까 미국 녹십자 랩셀의 미국 관계사죠. 아티바 테라피틱스가 미국의 머크에다가 총 2조 원대의 기술 수출 애로를 했는데 의미가 있나요? 의미가 있죠. 특히 이제 이 성분이 이제 NK 세포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내추럴 킬러의 이제 약자인데 고용한. 그 관련된 종목들이 또 코스닥에 몇 개 있습니다. 뭐 NK맥스. NK맥스를 비롯해서 이제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같이 좀 자극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럴 수 그 있겠네요. 계약 조건들을 읽어 보니까는 상당히 괜찮아요. 계약금 규모도 그러니까 보장 계약금도 상당히 크고 또 이 임상 그 기간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좀 잡혀 있는 부분이라서 네. 여러 가지 좀 이게 이 마일스톤이 되게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반환 의미 없는 계약금이 170억 정도 한화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마일스톤 단계별 성공에 따른 기술료가 총 해서 1조 800억 원 이렇게 되는군요. 네, 그래서 지금 뭐 물론 근데 이 마일스톤이 원래 그 계약하는 그 형태들 기술 수출을 할 때 이런 형태들이 많은데 계약금 받고 그다음에 단계하다가 드랍되거나 그러면 또 반환 안녕 이별하기도 그렇죠. 하잖아요. 뭐 그건 이제 예전에 한미의 이제 경험을 경험을 본다면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네. 이거는 되게 이제 이 NK 세포를 이용한 이제 이런 치료제는 상당히 초기 단계거든요. 이제 네. 막 개발이 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이제 취소할 가능성보다는 뭔가를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저는 더 높게 보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시장 정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아티바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그 수혜주로는 지분율이 녹십자 홀딩스가 17%가 있고 녹십자 랩셀이 10%랍니다. 그러니까 녹십자 홀딩스도 주목을 같이 그럴 수 좀 받겠네요. 네. 근데 이미 뭐 지금 이런 거 없으면 못 들어요. 동시효과 우리 매일경제 TV에. 그러나 동시효과가 지금 상한가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? 네, 좀 뭐 실효성은 조금 그림의 떡이군. 아쉽습니다. 네. 하여튼 그건 먼저 네. 좀 이슈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녹십자 홀딩스는 그래도 상한가는 아니니까요. 아, 그래요? 녹십자 홀딩스는 이 이슈를 좀 이렇게 참고해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좀 높은 가격이긴 합니다만 좀 네. 여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죠. 잠깐 갔다 올까요? 네, 갔다 오시죠. 네, 신민영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관심 리스트 상위 리포트 정리해드립니다. 네, 다시 개장 준비 가겠습니다. 이번 주 들어서 주목되는 부분은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은 기업입니다. 이 아케이드 게임까지는 아니고 비디오 그 카드나 뭐 이걸 대여해주는 업체? 네. 우리로 치면 예전에 비디오 가게라고 해야 되나? 그 약간 그러겠죠. 뭐 비슷하죠. 팩 빌려주고 뭐 네, 이래도 올드한 개념인데 그 회사의 주가를 가지고 모든 나비 효과처럼 파생되는 현상들. 헤지펀드 하나가 대형이지만 지금 깡통이 났고 뭐 살해 위협까지도 받고 있고 난립니다 거기. 근데 그 문제는 그런 미국의 이런 흐름을 주도했던 불개미, 미국 현지의 그런 개미들이 밖으로도 지금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. 뭐 우리나라에 오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고. 그렇죠. 네. 우리나라 내부에는 개미가 없나? 있죠. 더 강하면 강하지 덜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입니다. 글로벌 트렌드가 됐어요, 주시장에. 이번 주는 그게 뭐 현상인데. 자, 이렇게 준비하라. 어떻게 가볼까요? 일단 기회를 준다면 저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이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. 네, 테슬라 미국 불개미가 좀 알아줄까? 네, 그러세요. 이거 이제 뭐 공매도가 이제 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곧바로 이제 그런 숏 스퀴즈나 뭐 이런 이 페어 트레이딩에서 오는 이제 뭐 이런 수급적인 현상이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요즘에 좀 이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어떤 종목을 좀 추가해 볼까 아니면 어디 비중을 좀 늘려 볼까 아니면 신규로 뭘 해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네. 2차 전지 소재 쪽이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고요. 테슬라의 가격 조정이 어제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. 뭐
실적이 조금 미스를 하긴 했어요.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한 20% 정도 덜 나오긴 했습니다만, 뭐 테슬라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얼마를 벌어서 뭐 주가 그러니까 PER이 몇 배고 지금 현재 적정 주가 얼마고 이렇게 움직이는 주가는 좀 아니다 보니까 테슬라의 약간의 그런 실적 미스는 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전체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020년도의 통계, 그러니까 가아 집계된 통계를 보니까 신차가 구입된 그런 신차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5%가 조금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봐지고 있는데요. 어쨌든 지속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연평균 30%가 넘는 30% 후반에 가까운 그런 좀 신차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차 전지 완성품 소재 모두 이제 최소 2년간의 실적은 소위 말해서 미리 땡겨와 있는 상황이에요. 미리 네. 땡겨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밸류 종목들, 그러니까 PER이 이제 50배, 뭐 60배 이렇게 좀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작은 실적 하나에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어제도 생각보다는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, 근데 저는 다른 고밸류 종목들보다는 차원이 다른 이제 낮은 불확실성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같은 뭐 PER 50배, 60배 그 종목이더라도 2차 전지 소재 쪽이 갖고 있는 고밸류는 조금 더 신뢰성이 좀 높은, 이 PER이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신뢰성이 좀 높은 이제 그런 위치에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 소재 쪽의 고밸류 종목들이 만약에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좀 잡아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뭐 양극재, 음극재, 뭐 전해질, 첨가제, 마인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그 앞선에 서 있는 그런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을 그러니까 미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공략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일단 이제 이 완성 업체 3사에 대한 그런 시각도 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뭐 이제 뭐 계속해서 좀 매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또 증설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, 또 LG는 또 이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좀 남아 있고, SK 같은 경우에는 또 이 LG와의 또 그런 좀 분쟁도 좀 있는 것 같고, 뭐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3사가 모두 조금 이제 티격태격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, 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종목을 고르더라도 2차 전지 소재의 제일 앞선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가져가신다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소재의 가격들도 올라가고 있고 이거를 전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미리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새로운 종목을 좀 하시기보다는 미리 많이 올랐던 종목이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많이 빠진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 종목들이 좀 1순위가 좀 될 것 같고요. 대표적으로는 포스코 케미칼 좀 될 수 있겠고, 네. 뭐 에코프로비엠, 첨보 정말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 기회를 줄 때 좀 잡아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에 또 코스피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뭐 SKC까지도 하나 더 좀 첨가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이제 이 주식 투자의 저변이 워낙 넓어지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르는 기업들, 특히 이 또 얘기하자면 기업들 간에 거래하는 소재, 장비, 그리고 또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모르시는 것들은 잘 선택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죠. 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꾸 소개를 시켜드리고 뭐 저희도 아주 끝단까지는 모르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냥 뭐 대부분 텍스처를 조합하거나 뭐 시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거나 그걸 이해하고 이제 전달을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렵지만 뭐 하여튼 그래도 꾸준히 또 공부해볼 필요는 있다. 네. 오늘 저 중에 또 압축 저는 포스코 케미칼을 좀 보고 포스코 싶습니다. 케미칼. 네. 많이 올랐고 하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. 예. 요즘에 코발트 가격 이런 것들 움직임도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. 네. 자, 물 좀 먹을 동안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. 예.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아니라 이건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, 엊그제 이제 그 DL, 그러니까 옛날 대림 산업이 이제 분할 상장을 했었는데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옛날 대림 산업 기준으로 1조가 넘게 나왔습니다.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, 건설 부분은 7천억이 넘는 그런 영업이익이 나왔고, 화학 부분은 이제 3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좀 나왔었는데, 이 두 개의 시가총액을 합쳐보면 지금 3조 2천억, 3조 3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한 7,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시가총액이 3조 2천억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인데, 네. 뭐 DL, ENC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면 7천억의 영업이익을 낸 DL, ENC가 지금 시가총액을 본다 그러면 뭐 한 2조 남짓
되는 수준이거든요.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이죠. 그리고 DL, 그러니까 케미칼 쪽을 지금 보고 있는 DL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 시가총액은 지금 1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만 영업이익은 한 3천억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 분할 이후에 과연 뭐 어떤 시나리오, 뭐 뒤에 무슨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업의 가치로 봤을 때는 분할 이후에 좀 너무 좀 주가가 못 오르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좀 눈에 들어오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요.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는 어제 좀 미국에서도 좀 반등이 나왔고 또 하나의 수익이라면 역시 3천선에 대한 이제 신뢰를 굉장히 높였다라는 점에서 오늘의 반등은 일단 뭐 전강 후약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3천선을 이제 신뢰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.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좋았기 때문에 우리도 좀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좀 지수가 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제 개장이 또 임박했습니다. 뭐 개장 호가들이 쭉 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좀 잘 좀 넘겨야 될 텐데. 자, 일단 문 연 다음에 다시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죠.